자, 오늘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요. 정말 탁 하고 헉 했습니다. 제가. 너무 웃긴 게 탁현민이가 아니 뭐 옵티머스의 이혁진이라네 림종석의 딸이 뭐 1,500만 원짜리 팔찌 그건 어떻게 생긴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를 끼고 다니고 뭐 800만 원짜리 캐시미어 무슨 롤러 피아나를 그 홈웨어를 입고 있는 임종석의 와이프와 딸 막 이렇게 됐으니까 그들이 얼마나 눈먼 돈을 헤쳐 먹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건데 와 탁현민도 역시 얘도요 정말 이 쌀톨 하나도 놓치지 않고 가는 애 같아요. 여러분 탁현민이가요 정부 행사를 그냥 청와대 각종 정부 행사를 싹쓸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싹쓸이한 탁현민의 이 회사 이 이름이 노바운더리래요. 와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경계가 없다. 그러니까 그냥 정부 행사 뭐 이런 거는 그냥 우리는 경계 없이 뭐 거침없이 그냥 우리가 그냥 다 싹쓸이 한다. 그러니까 싹쓸이라고 사실은 뭐 노바운드리라고 뭘 그렇게 어렵게 뭐 탁현민이가 영어도 잘하는 것 같지 않은데 꼭 뭐 그 프로덕션 이름을 노바운더리라고 합니까? 싹쓸이 프로덕션. 이렇게 하면 기억하기도 좋고 그 다음에 이 정부 각 부처라든가 특히 눈먼 여가부라든가 뭐 청와대라든가 이런 데는 아 싹쓸이 불러서 싹쓸이해 이렇게 하면 금방 끝나는 거를 근데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이걸 보니까요 너무너무 놀란 게요 여러분들도 오드리 헵번님 들어오셨네요. 탁현민스러운 나쁜 것 그렇습니다. 네 에스미님 전역TV 가장 잘 분석해 주시고 아유 가분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켈리린님께서는 이인영이 그 아들도 걔는 뭐 맥주 박스도 막 나르고 카트레이싱도 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저 진짜 놀랬습니다. 네. 진짜 니수님 물 들어올 때 노조라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네 진달래님도 화이팅 MKL님도 화이팅 이혜화님 와 싹쓸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네 그런데요 어떤 정도냐면요 이 노바운드리라는 이 싹쓸이 프로덕션은요 탁현민 프로덕션에서 탁현민이가 데리고 있던 뭐 장모 이모 그러니까 탁현민의 애들이죠. 얘네들이 설립을 한 프로덕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탁현민 프로덕션을 하다가 탁현민이가 청와대 들어가고 그러니까 여기를 싹쓸이 프로덕션 대신에 노 바운더리 그러니까 싹쓸이가 아마 영어로 노 바운더리인가 봐요 여러분 맞죠? 맞죠? 그래가지고 노 바운더리 프로덕션을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 노 바운더리 프로덕션에서 뭐 트럼프하고 문재인하고 하는 공연에 말하자면 이벤트 그것뿐만 아니라 문재인 100일 기자회견 이벤트 뭐 하여튼 6.25 70주년 기념식까지 우리가 이제 그거 보고서 이상하다 거기 빰빠라빰빰 이것도 애국가도 북한의 애국가의 앞부분을 그대로 따와갖고 하고 그거 이상하다 했는데 이게 노 바운더리 싹쓸이 프로덕션에서 한 겁니다 여러분. 이건 고의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 굉장한 불황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른바 이벤트 업계들은 지금 다 굶어 죽기 직전이고 제가 아는 이벤트 회사 사장은 정말 한강으로 뛰어들고 싶다. 이런 얘기를 아주 진지하게 할 정도예요. 지금 우한 코로나 때문에 모든 행사 스탑이고요. 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운데에서 그래도 계속되는 행사 쇼는 계속된다. 이게 뭐겠습니까? 정부 행사, 문재인 행사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부 행사, 문재인 행사만 그야말로 이벤트 업계에서 땅 짚고 헤엄치기로 쇼는 계속하는. 다른 데는 쇼를 못해요. 돈도 없고 할 돈도 없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한 코로나 때문에 다 쇼를 중지했어요. 근데 쇼 인생이고 쇼통을 해야 되는 청와대에서는 쇼를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청와대와 정부 각 부처의 이른바 22개 행사를 싹쓸이 한 게 노 바운더리 프로덕션 구 탁현민 프로덕션 그리고 거기에는 탁현민이 데리고 있던 장모 이모 이런 애들이
나이도 보니까 32, 뭐 35이래요. 이건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청와대의 내부자 거래 이렇게 볼 수 있죠. 아니 재벌에 대해서는 내부자 거래하면 안 된다고 해갖고 무슨 재벌들 그거 할 때마다 그냥 벌금을 몇천억씩 물리더니 청와대에서는 왜 내부자 거래를 합니까? 탁현민이라는 애는 청와대에서 비서 행정관으로 있으면서 왕 행정관으로 있으면서 이렇게 프로덕션 차려가지고요 지들끼리 막 주고받고 하면서 돈 벌어 먹고 그리고 지금도 먹고 있는 거예요. 또 이 비서관으로 된 뒤에 더 높으신 분이 돼갖고 이제는 탁현민의 프로덕션 이른바 싹쓸이 노 바운다를 하면 무조건 그냥 오케이 사인 나는 거죠. 왜? 탁현민 눈치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니까요. 정말 이런 부도덕이 어디가 있느냐. 더구나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쨌든 구 탁현민 프로덕션이기는 하지만 이거는 신생 프로덕션인 거예요. 신생 기획사. 그리고 법인 등기도 내지 않았는데 그 당시에 뭐 트럼프가 오고 뭐 이런 공연 행사도 했고 공연 수지를 한 5개인가 6개를 법인 등기도 내지 않는데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거는 유령 회사하고 청와대가 거래를 했다는 겁니다. 자, 법인 등기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집을 사면은 등기 권리증을 갖게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가 태어나면은 아이한테 주민등록 번호가 부여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법인 등기가 없는 회사라면 이거는 유령 회사, 없는 회사하고 청와대하고 정부 부처가 계약을 맺은 거예요. 이건 청와대의 비리 아닙니까? 미친놈들 아닙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하는 걸 보면은 해서는 안 될지 이걸 골라서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우리 최 대표님께서 슈퍼챗으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최 대표님 너무 자주 해줘서 오히려 죄송합니다. 네, 우리 엘리자벳님께서 요즘 구독자 수가 많이 늘어서 좋습니다. 제가 엘리자벳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또 우리가 실시간에 동시 접속하는 분도 많다고 우리 구독자분들이 또 멤버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땐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정말 더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더 웃긴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신생 프로덕션이요 3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매출이 30억. 이거는요 이벤트 업체 기획사로서는요 뒤로 넘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기획사에서 하게 되면 기획료라는 걸 받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 뭐 재료가 듭니까? 뭐 물이 듭니까? 아니면은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뭐 세트 뭐 요 정도밖에 그 세트비도 다 청구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알로 먹고 꽁으로 먹는 딱 떨어지는 30억인 거예요. 그러니까 탁현민이는 뭐 등기 권리도 하기도 전에 그냥 한 10억 벌고 그 다음에 해마다 이렇게 3년 동안 1년에 10억씩 차곡차곡 탁현민의 인마이 포켓에 들어가는 거죠. 자, 이걸 보면은요, 여러분, 박근혜 이 대통령 시절에 최은택이라고 이래가지고 뭐 최은택에 대해서 좌빨들이 얼마나 독한 말을 쏟아냈습니까? 최은택이가 뭐 최태민하고 비슷해서 뭐 박근혜 대통령하고 그렇고 그런 관계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은택 행사마다 나왔다. 뭐 이렇게 소문을 퍼뜨리면서 아주 악의적으로 얘기했죠. 최은택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호의를 가진 건 사실이지만 저는 이런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좌파들 중에서 제가 아는 좌파가 뭐 박근혜 그 정청래라든가 주진우라든가 낙곰수 얘네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뭐 동영상이 있다. 한 번은 그 말을 믿고 문예 춘치라는 데서 저지까지 인터뷰를 하겠다고 막 제가 안 만나주니까 찾아와서 제가 막 일본말로 그냥 세게 야단을 쳤어요. 당신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리고 이거는 거짓이라고. 정말. 그리고 제가 김대중 그 전 대통령을 북한에다가 5천억 원을 꼰질러줘 가지고 싫어하기도 하지만 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김대중 대통령 싫어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자기 자식들에게 그런 식으로 돈 먹고 배지 달아주게 한 거. 이거는 공인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5천억 원 북한에 준 거, 이거 있을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또 그렇게 이 뭐라 할까, 뒤끝이 장렬해요. 제가 그 당시에 신문에다가 실언으로 김대중 대통령 이제 나이 너무 많으니까 김대중 후보 그냥 낚시하고 살아라. 그때 이제 이
낚시론이라는 게 막 있었어요. 김동규 교수님이 이제 나이 든 사람은 집에 가서 낚시해라. 투김들도 다 상김들도 낚시하고 그냥 새로운 사람들에게 한번 새로운 세상을 우리가 열어주면 어떠냐. 이러니까 그걸 이제 제가 또 낚시론 비슷한 글을 또 썼어요. 근데 이제 무슨 미국 대사관 행사인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봤는데 그래도 김영삼 그 당시에 후보는 저희 보고 그냥 손을 잡아주면서 아, 글 잘 읽었어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김대중은 딱 보니까 외면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김대중이라는 사람의 아주 그 그릇을 알아버린 거죠. 근데 또 하나 제가 싫었던 건 뭐냐면 그렇게 외신들하고 이 우리나라를 폄훼하는 인터뷰를 참 많이 해요. 물론 그게 민주주의에 위해서 이 독재, 군사 독재라서 내가 싸운다 하지만 글쎄요. 저는 아무리 그래도 제가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나라 안에서 투쟁하는 건 좋지만 뭐 외국에다가 일본 언론에다가 또 나오고 또 그거 되지도 않는 영어를 가지고 또 막 그냥 CNN에 얘기하는 거 제가 이렇게 들으면은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절대로 외국 언론하고는 그런 식으로 이 나라에 대해서 폄훼하는 건 내가 공적인 사람이 만에 하나라도 되게 되면 난 절대로 안 하겠다. 그래서 저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외국 언론하고 했으면은 뭐 일본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국인이 느끼는 문제점은 뭐냐 이런 건 얘기해 줬지만 우리나라 정세나 이런 거 얘기해 주지 않았습니다. 또 이제 저에 대해서 이제 뭐 몇몇 외국 대사관이라든가 특히 일본 대사관 같은 데는 아직도 저하고 연락을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 막 하고 싶어 하는데 저는 연락 안 합니다. 왜? 만에 하나라도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그 사람들에게 이 나라의 국익이라든가 물론 저 문재인 정부 너무 싫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 이건 처리돼야 되는 이런 문제인 거죠. 네, 옆으로 샜습니다만 그런 점에서 제2의 최은택이 아니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탁현민이 얼마나 해먹었는가 나올 겁니다. 근데 탁현민은 제가 청와대에서 좀 그래도 아는 사람이 있어서 들은 건데 청와대에서 정수기를 너무너무 싫어한대요. 왜? 이제 그 주사파들이 이렇게 보기에는 저 주책 맞은 아줌마 이 정수기의 레전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도의 타지마할 앞에서 자기가 탁 여왕인 것처럼 사진 찍은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오스에서 그냥 사열하는 거. 그리고 문재인은 그 뒤에서 이렇게 하고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정수기 앞서가는 정수기를 보면서 문재인의 그 불안한 눈빛. 근데 정수기 뭐 천하 여장군. 근데 그 정수기하고 제일 친한 사람이 탁현민이에요. 왜냐? 탁현민이가 이렇게 수준이 비슷하고 약간 책에다가도 그런 야한 말 쓰고 막 아주 저질 아닙니까? 그래갖고 정수기하고 찰떡이래요. 그래서 정수기가 무슨 고민 있고 신경질 나는 일이 있으면 탁현민이 불러가지고 막 얘기한대요. 그래서 수다 상대라는 거예요. 어쨌든 많은 기획사들이 지금 완전히 손에다가 이 정말 숟가락에 밥알을 올리지 못해갖고 다 한강 가고 싶어 하는데 20년 된 회사들도 말하자면 의전 경험이 없어서 청와대나 정부 행사를 따지 못했는데 3년 된 신생기획사 그것도 법인 등기도 하지 않았던 신생기획사가 이렇게 30억을 싹쓸이를 하는데 그 이름은 노 바운더리 옛 이름은 탁현민 프로덕션. 지금 나라가 이렇습니다. 이거는 공공계약의 공정성의 원칙을 훼손한 불법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도 눈도 깜짝 안 한다고 그러죠. 이걸 한겨레에서 이제 취재를 해가지고 이제 청와대라든가 탁현민 그 싹쓸이 프로덕션에다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물었더니 이거는 대통령에 대한 기밀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얘기 못한다. 왜 얘기를 못합니까? 계약을 맺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고 하는데 무슨 기밀에 대해서 얘기를 못합니까? 이것들이 하는 짓이 바로 이겁니다. 응징합시다. 이런 오만과 불성과 파렴치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응징해야 됩니다. 우리의 한편은 무서운 것입니다. 원자폭탄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